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안전 방송 난 알아야 난세 이천입니다. 반가. 덥다 그죠? 아니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었나요? 십몇 년 만인가 몇십 년 만에 5번째로 덥다 그러죠. 정말 바깥에서 안에서 모르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그 밭일 하시고 농사 지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보통 이 더울 때는 새벽에만 일해요. 밤늦게야. 그러니까 낮에는 될 수 있으면 햇빛에 안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온실 걱정하시죠. 근데 온실 안에는 의외로 지금이 외부 온도가 34도 정도 올라가는데, 온실 안에 저희 키움터하고 유온실 안에는 32도 차광망을 다 치고 한낮에는 아예 커튼까지 다 쳐버려요. 빛을 아예 안 보여주죠. 애들 놀랄까봐. 그러니까 온실은 너무 안 더워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은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날 판매한 품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재배법이나 팁 알려드릴 건데, 제가 매번 이제 그 난파력 시간에 재배법 하면서 그 정보 같은 거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라벨 보는 법. 라벨 보는 법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갈 거는 원종이냐 교배종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다음에 원종 대 원종 하면 원종 나오는지, 요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복잡해, 왜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냥 취미생활인데 그냥 꽃 사서 이쁘면 꽃 보면 되지 품종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어차피 취미생활 하는 것도 다음 세대 또 새롭게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난이 워낙 인기 많으면서 많은 매장에서 판매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강아지를 사왔는데 사왔어요. 근데 푸드를 사왔는데 세퍼트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어차피 내가 사온 거니까 이뻐. 그건 상관없어. 근데 애초에 팔 때 그게 푸드를 치어와라고 팔면 안 되잖아요. 품종을 속이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딱 물건을 샀어요. 나는 구입했는데 라벨을 딱 보고 이게 원종이구나 아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예로 드릴 거는요, 일단은 셀프리지라는 품종 카틀리아 하나하고, 이제 호접란 많이 아시잖아요. 호접란의 사메라라는 품종,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네스터에 대해서 원종인지 아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프리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셀프리지도 굉장히 좋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크지도 않고 너무 이쁘다 진짜. 어쩜 이렇게 이쁘지? 오늘 예를 들어줄 게 셀프리지밖에 없네. 셀프리지는 바이올레시아라는 원종하고 카틀리아 원종이 크로싱된 품종이죠. 그래서 먼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화면에 나가니까 화면 보시면 돼요. 화면 딱 보면 카틀리아 써있고 HG 셀프리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셀프리지는 보시는 것처럼 밑에 가로 안에 카틀리아 바이올레시아하고 카틀리아 아클란디아가 크로싱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 보면은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카틀리아. 나는 800소, 그게 3만여 종의 원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5대속이 뭐죠? 카틀리아, 파피오페디움, 덴드로비움, 그 다음에 팔레노시스, 그 다음에 하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신비디움. 이렇게 돼 있는데 5대속. 가장 많이 인간한테 길러지는 품종이라서 5대속이라고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뜨는 거죠. 그래서 카틀리아라고 빨간 문자 있는 건 속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옆에 HG 셀프리지는 품종명이에요. 이 품종명은 어디서 태어났냐? 카틀리아 속에 H 셀프리지라는 거는 사실 없었는데, 누군가가 바이올렛이라는 원종하고 아클란디아라는 원종을 크로싱했더니 나왔는데 이쁘게 나왔어. 그죠?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할까 그래서 명명을 하는 거예요. 품종명을. 없는 품종이니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HG 셀프리지인데, 여기 보시면, 자, HG 할 때 H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죠. 그럼 교배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카틀리아 HG 셀프리지하고 가로 열고 카틀리아 바이올레시아하고 카틀리아 아클란디에 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카틀리아 바이올레시아
밑에 F 적혀 있고 시룰리아 적혀 있어요. F는 포마의 약자인데 오늘은 요거 뛰어넘을 거예요. 그냥 요거는 버라이어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버라이어티나 포마라고 하는데 요건 다음 기회에 하실 거고, 할 거고, 그 옆에 시룰리아는 색깔을 표현합니다. 색깔을 표현하는 거. 이것도 다음. 복잡하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카틀리아, 바이올라시아 보이죠? 그 다음에 포마, 시룰리아인데 바이올라시아의 V가 소문자에 대문자예요. 소문자잖아요. 그럼 뭐죠? 원종. 속명 다음에 V. 품종명에서 소문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원종. 근데 가끔씩 오타 쳐갖고 도문자, 교배종인데도 대문자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당연히 써야 되는데 잘못 써서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카틀리아 아클란디에 적혀 있죠. 아클란디에서 A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소문자죠. 그럼 뭐라고요? 원종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바이올라시아 원종이죠. 아클레아 원종이죠. 그럼 원종 대 원종대로 했으니까 뭐죠? 원종. 여기서 B 틀린 거예요. 바이올라시아 빨간색하고 얘는 시룰리아하고 바이올라시아하고 크로싱 했으면 원종 대 원종이지만 원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들하고 푸들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근데 바이올라시아하고 아클란데는 다른 품종이에요. 근데 두 개 결혼하면 원종 대 원종이지만 푸들하고 치아와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죠? 교배종. 그래서 H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 예를 들어 보면 팔레놉시스 사메라. 호접란 있죠. 우리가 호접란을 라틴어로 팔레놉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팔레놉시스는 나비가 날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비 접자 써서 호접란인데, 팔레놉시스 사메라 같은 경우가 원종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메라가 더 나쁘고 더 싸냐? 원종이라고 안 좋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사메라가 일반적인 교배종인데 원종보다 비싸요. 얘는 바이올라시아라는 향이 아주 좋은 원종하고 베리나하고 크로싱한 거예요. 요거는 사메라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짚어나갈게요. 자, 팔레놉시스 처음에 보이시죠? 이렇게 속명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옆에 사메라. 사메라 빨간, 이렇게 빨간 줄 이렇게 점점점 있죠. 사메라가 뭐로 돼 있죠? 대문자. 그럼 뭐라고요? 교배종,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팔레놉시스 사메라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여기 족보가 밑에 보면 바이올레시아하고 베리나에서 나온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둘 다 소문자로 시작되죠. 팔레놉시스 바이올라시아 보면 V가 뭐로 시작했죠? 소문자로 시작했으니까 원종이고, 또 팔레놉시스 베리나 보면 소문자로 시작해 있죠. 그러면 뭐죠? 원종입니다. 그죠? 이제 구분하시죠? 원종 대 원종인데, 그럼 원종이잖아. 이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바이올라시아라는 여기 보이는 요 사진하고 베리나라는 원종이 있어요. 두 개는 다른 품종이에요. 다시 강아지로 치면 치아와하고, 치아와가 아니라 치아와 원종하고, 또 뭐가 있지? 좋아하는 게? 요즘 인기 있는 게? 포메리안? 포메라이언이에요? 포메라미안? 그냥 포메리아 그러잖아요. 포메라니안. 이렇게 있으면 두 개 결혼하면 뭐죠? 교배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레놉시스 사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메라에서 S는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배종이고, 요거는 우리 F1이라고도 하고, 또 자연교배 같은 경우는 이거를 프라이머리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일단 F1 첫 번째 1대 교배종인 거예요. 바이올레시아하고 베리나 원종대 결혼했지만 나와서 이런 품종을 우리가 사메라라고 품종명을 지은 겁니다. 그죠? 이번에 이제 덴드로비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덴드로비움에 보면 우리가 요새 가장 인기 많은 거, 늘어지고 보면 너무 이쁜데 그런 종류들이 뭐 있죠? 늘어지는 애들이. 자, 짧게 늘어지는 파리시, 페어리시 아이가 있고, 두 번째 아필름, 약간 산들산들한 아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아노스몬, 향수통이라고 쫙 늘어져 3m까지 늘어질 꽃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크로싱하면서 네스터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스터 주세요. 네스터 있어요. 네스터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시면 덴드로비움 네스터는 덴드로비움 속이에요. 네스터 N 뭐로 돼 있어요? 대문자. 이건 교배종이죠. 그럼 뭘로 돼 있냐면 아노스뭅이라는 원종하고 파리시라는 원종이 크로싱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군가가 처음에 교배에서 나온 거를 품종명을 난 이걸 네스타라고 할게. 그래서 그런 아너스하고 베어리시아하고 크러싱한 애는 무조건 네스터예요. 그럼 네스터가 다 똑같냐? 그러진 않잖아요. 아너스몸도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세미한 거 다 있고 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러싱하다 수도 없이 많지만 요런 우리가 교배친을 네스터라고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종 대 원종이지만 교배종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덴들비움, 카틀리아, 그러니까 카틀리아 HG 셀프리지 교배종, 유명한 교배종들이에요. 1대 F1들이죠. 다운은 팔레놉시스 사메라, 덴들비움, 네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죠?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속명 뒤에 품종명이 대문자면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교배종. 소문자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 그렇게 잘하시는데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원종 대 교배종 헷갈리면 그냥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간략하게 라벨 보는 법. 난 선생님이 도대체 왜 저런 거 갖고 맨날 이렇게 그냥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알면 배워두면 좋잖아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지난번에 팔았던 중에 오스모코트인데, 오스모코트는 미국의 스코사라고 하는데 네덜란드로 넘어가 네덜란드라고도 얘기도 있는데, 이거 하여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수입된 품종이고, 세계적으로는 이게 코팅 비료, 완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서히 비료를 내줘갖고 하는데, 얘네들이 3, 4개월, 5, 6개월, 11, 12개월인데, 보통 인터넷에서 파는 거의 100%는 다 3, 4개월용으로 나옵니다. 3, 4개월로 나오고, 이 녹는 주기가 이렇게 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아요. 이렇게 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도 아무리 해도 코팅을 해서 온도, 물에 의해서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비를 계속 맡은다든가 아니면은 장마철에 내놓든가 물속에 담궈 놓으면 이 비료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니까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모든 비료가 NPK부터 시작해서 고루 들어있는데, 고루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물도 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대신에 어떻게 놓냐? 자, 화분이 10cm, 예를 들어 10cm, 9cm, 8cm라고 쳐요. 8cm면 곱하기 몇이요? 2. 그럼 16개. 9cm 곱하기 2, 18개.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냥 난 선생이 경험상 이 정도 주면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해서 하는 거니까, 야, 나는 30알 줘도 되는데, 뭐, 네가 뭐야, 이럴 수 있고. 난 5알 줘. 주세요. 문제가 안 생기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10cm면 몇 개요? 20알을 주는데, 한 군데 몰아서 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서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주시는데, 그러면 3, 4개월용이니까 1년이 12달.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줘야 되냐? 그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봄, 한참 막 자랄 때, 3, 4월경에 한번 올려주면 여름 되기 전에 끝나잖아요. 한여름엔 비료가 필요 없어요. 위험해요. 그죠? 그리고 가을 넘어가잖아요. 가을에 한 번 더 주면 겨울 되기 전에 없어지고. 그래서 2번만 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황색 판형 트랩은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황색, 노란색 트랩은 어떻다고요? 모든 해충을 다 잡는다. 황색 트랩은, 청색 트랩은 뭘 잡냐? 총체 위주인데 일반 벌레도 잡는다. 그럼 얘를 붙이면 완벽하게 다 잡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진 않은데 많은 개체수를 줄인다. 그 다음에 벌레가 어떤 게 있는지 육안으로 활용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유효기간은 어떠냐?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아이들이 만지든가 손을 만졌을 때 문제 없습니다. 친환경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영국의 복기사에서 만든 아주 친환경을 정말 추구하는 기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한데, 댓글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아니 국산도 애용하시지, 국산이 싼데 왜 국산 안 아예 국산 좋습니다. 국산 쓰실 분은 쓰시고 국산 쓰실 분은 쓰시는데, 저는 제가 이거 판매하는 거는 영국산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안전한 거 알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개당 가격도 뭐 500원하고 200원이면 200~300원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6개월에 거실 있죠? 거실은 제가 계산이 좀 안 쓰고 베란다,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베란다 보면
몇 평이나 될까요? 한 4평, 5평 나오나? 두세 평? 두세 평 나올 거예요. 길어서 그런데 두세 평이면 적게 하나, 둘, 세 개 정도면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면 몇 개죠? 6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두 개를 같이 거는 게 좋습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멀리가 붙으니까. 그러면 몇 개죠? 3개 곱하기는 6개. 곱하기 670원이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700원 잡고 6, 7에 40, 4,200원. 4,200원 나누기 6 하면 6, 7에 41. 월 700원급입니다. 월 700원의 벌레를 많이 줄일 수 있으면. 계산 틀렸다고 뭐라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아시겠죠? 6개월 단위에 6개월 단위 끝나면 또 갈고 6개월 단위 또 갈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10개 드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명 플라스틱 클리어 팟은 이거는 언제 쓰냐면 그냥 이 자체가 이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화분들이 이쁘다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토분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비닐포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좀 허접해 보이고 잘 쓰러지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훨씬 낫은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있어도 키우고 이쁜데 이쁘죠? 이쁜데 안에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초보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투명분 여기 쓰는 게 좋아요. 그럼 투명분 쓸 때 아니 식물이 뿌리를 둬야 돼, 햇빛을 보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뭐죠? 호기성이에요. 착색난들이니까 햇빛을 직접 보는데도 훨씬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분 좋고, 그리고 이런 투명분들이 난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요. 위, 아래, 옆, 위, 아래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을 쓰는 게 훨씬 통기가 좋고, 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토분 이상으로 통기가 좋다 하는 거고, 주의할 점은 보통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옛날 밥도 이렇게 고봉으로 주잖아요. 아유, 이렇게 가득 줘야지 정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고봉이라고, 이렇게 고봉으로 심는 분이 있는데, 삑!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고봉 아니에요. 여기 턱이 왜 있겠어요? 그죠? 턱까지만 심으라고 있는 거예요. 턱까지 심었을 때 환기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심었을 때 비료를 줘도 안 튀어나온다. 물을 줘도 위에서 일일이 담그지 못할 때 위를 줬을 때 여기 이렇게 고봉으로 물 주면 바로 다 나가는데, 이렇게 턱을 주면 물이 쭉 스며든다. 그리고 또 새로 분갈이 해서 이렇게 분갈이 한 경우는 물을 담그는 것보다는 이쯤 있으면 나올 때 담그는 것보다 어떤 게 좋냐면요, 여기서 물을 줘서 흐르는 게 좋아요. 뿌리가 적을 때, 초창기 때. 그런 용도로 쓰기에 편하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분은 그렇게 쓰는 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댄드비움 리틀 핑키 난닝이를 위한 겁니다. 리틀 핑키는 이렇게 심어서 여기에 지금 수태 이상 없어요. 뿌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엄마 아빠가 하나는 동남아 다문화예요. 하나는 한국.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추위에도 비교적 강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5도까지 떨어져도 괜찮고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온도 편차, 이거 잘 들으세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실내에서 따뜻하게 키워놓고 잎은 무성한데 저는 꽃을 못 봐요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온도 편차가 나야 돼요. 언제부터?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온도 편차가 나는 데가 어디죠? 안방? 건너방? 화장실?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어디죠? 베란다 또는 창가 가까이다 두면 온도 편차가 낮에는 어떻게 해가 뜨니까 올라가고 밤엔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꽃대가 나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서 2년 정도 키우실 수 있고, 비료께 다 떨어졌으니까 비료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쉽게 키우실 수 있고, 이렇게 심은 지 오래돼서 이렇게 뿌리가 나온 애들은 물 줄 때 어떻게 해요? 푹 담궜다가 몇 분이요? 비님 몇 분이에요? 물 줄 때? 5분 이상. 왜 5분 이상이에요? 먹을 시간을 주니까. 그러면 그래도 깜빡했어. 술 먹으러 가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네.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안 그래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싹 말랐을 때는요, 하루 종일 푹 담궜다 꺼내도 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죠. 가끔씩 깜빡해도 괜찮다. 5분 이상 주라는 건 충분히 물을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발란, 알겠다. 진해처럼 생겨서 진해발란인데 토분에 넣어놓고 저희가 키웠어요. 식재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지네발라는 클레이소스토마 스콜로펜드리포리옴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냥 클레이 또는 지네발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제주고, 그래서 마디가 긴 게 제주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키우면 되냐면요, 빛 잘 드는 반그늘 정도, 그래서 반양지 사이 괜찮습니다. 놔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매일 스프레이. 3, 4일, 4일 만에 줘도 되는데 그냥 매일 스프레이하면 정말 잘 자랍니다. 왜? 식재가 없으니까 안 썩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런 판이 있으면 그냥 이대로 계속 길러도 되는데, 붙이고 싶으면 꺼내서도 붙여도 되는데 얘가 살짝 붙어 있는 경우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런 판에, 이런 판에 붙이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판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손이 딱 닿잖아요, 뿌리가. 그러면 얘 달라붙어요. 달라붙어 쭉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뜯어서 붙이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붙여서 키워도 되고, 키우다가 쭉 자라나면 여기 뚝 잘라도 되고, 이대로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추위 강한 편이긴 하지만 얘는 그래도 제주도에서 산채로 왔든 뭐 배양해서 왔든 간에 그 혈통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이제 사람이 키우면서 기후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위 노출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얘도 제가 키워보니까 7도 이상은 키우시는 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푸밀라인데 얘는요, 반다, 푸밀라, 크리스테이트, 반다 대 반대 크로싱하는 거니까 반다예요. 반다 원종이고요. 향이 나는 품종이고, 이렇게 부작돼 있으니까 노출된 이 뿌리는 매일매일 물 줘도 돼요. 매일. 노출되니까 매일 물 줘도 돼요. 아침, 저녁 3번도 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왜? 노출돼 있으니까. 주고, 빛이 좀 세서 여기 약간 노릇기 한데, 얘네들도 반그늘하고 반양지인데, 반양지가 좀 더 좋고요. 반양지 놔둬봤더니 잎이 좀 노래진다. 그러면 반양지가 좋긴 한데 너무 건조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약간 반그늘 쪽으로 놔두고, 내가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도대체 우리 집은 너무 건조해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부분에다가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웁니다. 비닐봉지를 쏙 씌우고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서 비닐봉지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비닐봉지를 씌워 놓고 그에다 스프레이를 뿌리면 첫 번째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유리 항아리 있죠. 유리 항아리에다가 요게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유리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턱 집어넣고 걸치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 살짝 채워 놓고, 그러면 물 안 줘도 뿌리가 쭉쭉 내리면서 잘 자라겠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이거는 온도 처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때 되면 꽃이 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키울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키울 때 스프레이 자주 오일 안에서 건조해서 잎이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 있고, 겨울철에 추위 약합니다. 10도 이상, 최소 10도 이상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로진의 아스페라타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아스페라타. 얘는 딱 보면은 지생란처럼 생겼죠. 그죠? 생긴 게. 저기 파이오스나 이런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얘네들을 테레스트리얼은 지생이구나. 에퍼파이트라고 해요. 그거를 또는 암생종인데, 오늘 영어 써서 좀 잘난 짓을 했는데 암생종 영어를 까먹었는데 내가 이거는 암생종은 바위 같은 데 붙어서 자라는 거고, 착생하고 비슷한데 암생종이 더더욱 강인하죠.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얘는 착생종, 착생이에요. 바위에 붙든 뭐 붙든 착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생란이 있고 착생란이 있고 암생종이 있는데 두 개 다 같이 안반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지생과 파피오페드림이나 몇 가지 종류는요, 지생과 착생의 중간계,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중간계를 뭐라 그러죠? 반신이라고 그래요? 반신인가? 그런 단어 있어요? 반인, 반신. 네. 얘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반착, 반지? 이건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착생종입니다. 착생종이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데 붙여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생종은 기본적으로 땅속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말리면 안 돼요. 너무 마르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런 착생종은 건조에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화분이 이렇게 크든가 깊으면 분이 너무 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요거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요거 뽑아서 심을 때는 스테로 해도 되고요.
바크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절대 요 정도도 수태로 하는 걸 추태로 하고, 분 높이 너무 안 크게 하고, 지금 화분 사이즈가 얘가 12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6에 17 정도 하고, 요 부분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쪽 밀어서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얘네들이 여름에는 시원한 거 좋아하고요. 겨울에는 어떻다고요? 얘네들이 뉴기니아 이쪽에서 사냥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 추위 약해요. 다시 말씀드려 추위 약합니다. 겨울에 10도 이상은 유지해 주셔야 되고, 가장 큰 거 잎이 벌브가 이뻐요. 잎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정말 관엽처럼 되게 시원하고 이쁜데, 이 잎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햇빛 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반그늘. 다시 하시죠. 그리고 키웠는데 난 선생님 이거 키웠는데 가 노릇노릇해지고, 제가 반그늘에 키우는데 왜 햇빛 너무 햇빛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햇빛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죠. 반그늘. 자, 따라하세요. 어디요? 반그늘. 그럼 반그늘 모르겠다고요? 자, 바깥에가 반양지, 아니 양지. 그 다음에 베란다가 반양지. 그죠? 거실이 반그늘. 거실 안쪽에 어두운 데가 뭐요? 그늘. 그럼 반그늘 어딘지 아시겠죠? 반그늘에서 키우시고, 반그늘, 우리 집 반그늘이 좀 틀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약간씩 생각하는 기준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반그늘 키우는데 잎이 너무 파래. 너무 진하게 파란 뭐죠? 빛이 센 거예요. 그럼 살짝 더 햇빛을 더 주면 되겠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이 앙그레이컴 칼시오러스. 어딨냐? 여기 있다. 앙그레이컴 칼시오러스. 저도 얘를 처음 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앙그레이컴은 잎이 두껍고 단단한데, 얘는 이렇게 무슨, 처음에 이렇게 볼 때, 저희 어머니가 저기 우리 키움터 앞에 그 주차장 같이 해서 조경하는 데다 꾸면은 옥수수 수수인 줄 알았어. 커가면 틀리지만 잎이 야들야들한 거 봐서 얘는 당연히 반그늘이죠. 그죠? 빛 쐬면 안 되고, 당연히 얘도 여름에 시원해야 되고, 겨울엔 추우면 안 되고요. 착생했을 때 훨씬 더 좋아요. 잘 붙어요. 그리고 화분은 요 화분 사이즈 있죠. 이거 더 이상 여기보다 요 정도 가봐야 여기서 키워서 몇 년 동안 키워도 돼요. 커봐야 요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위험해요. 이렇게 방금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당연히 위험하죠. 요 정도 사이즈. 그래서 키우면 되고, 여기서 계속 키워도 돼요. 토분도 괜찮고, 여기서 계속 키워도 뿌리 돌고 막 나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조해도 강하고, 그렇게 키우시면 되니까 이건 전혀 문제 없고, 추위에 당연히 약하고요. 여름에 시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펠로니스 테트라피스, 호접란이 2개였는데요. 하나는 테트라피스하고 인디고 블루인데, 인디고 블루가 없어요. 이게 인기가 많았어요. 호접란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호접란, 이것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이런 호접란을 왜 실패보냐? 내 기준에서 분갈이해서 그래요. 호접란 잘 죽이는 법, 지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뽑는다. 자, 뽑는다. 다 털어낸다. 화분 큰 거에다가 흙으로 심는다. 아니면 여러 개 같이 심는다. 또 아니면 이렇게 큰 데다가 바크나 난석 이만큼 채운다. 100% 죽습니다. 시중에선 산 호접란도 이대로 그냥 키우세요. 끼케야 갈아봐야 말랑말랑한데 요 정도만 분 정도 하면 재배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원종 호접란이 됐든 모든 호접란이 됐든 똑같아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수태가 간당간당해요. 그죠? 이 정도는 수태만 겉에만 살짝 붙여서 투명분으로 키우시는 게 좋아요. 호접란은 투명분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살짝만 덧대서, 너무 얼렁하잖아요. 이렇게 덧대서 키우는데, 호접란 주의할 점, 호접란은 반드시 LED 등에도 타는 게 호접란입니다. 호접란은 정말 반그늘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중에 햇빛이 세서 노랗게, 나는 맨날 노래요. 아무리 비료를 줘도 노래요. 그거는 무조건 빛이 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지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죠? 식재가 다 돼서 뿌리가 다 썩으니까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두 개만 구분할 줄면 돼요. 뿌리를 뽑아왔는데 멀쩡하다. 근데도 잎이 노랗다. 그런 거는 바로 빛이 세니까 그늘로만 가면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분 큰 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호접란은 추위 약합니다. 추위 약해요. 더위에는 좀 강한 편인데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최소 12도, 3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종은 이렇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부작으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이쁩니다. 그리고 호접란은 반드시 바싹 말랐다 물 주는 게 아니라 물이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손을 댔는데 마른 건지 젖은 건지 구분이 이럴 때 주는 거예요. 바삭바삭이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시면 허접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제 방송 보시면서 허접란 맨날 죽어요. 허접란 그렇게 쉬운데 왜 죽어요? 그러면 빛이 세거나 배 분갈이 때 화분 큰 거 욕심 부리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당장 바깥에 나가서 보세요. 노랗다. 어머머머 큰데 심었어. 빛이 세. 이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흙에다 심었는데도 잘 크더라고요. 네, 그렇게 키우세요. 나중에 서서히 죽습니다. 그 다음에 퍼펙트 초이스 퍼플하고 싱잉 알로아인데 이런 모종들 있죠. 퍼펙트 초이스가 얘가 뭐죠? 이거 같이 가버릴게요. 얘는 크룰 캐릴라하고 여기 퍼플 초이스 그 다음에 15번 브랄리안 주얼 이거는 세 개 다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세 개 다 뿌리가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리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뿌리가 이제 뻗어갖고 살짝 보이나요? 보이죠? 여기 한 줄기 나가고 이제 나갈 때 이런 친구들은 보통 제가 물을 줄 때 물을 담아서 이렇게 담궜다 빼세요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물이 마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먹어서 마르는 거랑 증발하는 경우죠. 근데 뿌리가 지금 내리는 과정에 있는 애들을 담궜다 뺐을 때 자칫하면 과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마르는 듯하게 키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래서 투명분을 제가 왜 옛날 빨간 분 이런 게 훨씬 더 싼데 왜 이런 농장에서 자꾸 이런 분으로 바꾸는 새로 작년부터 저희가 거의 이런 걸 바꾸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눈으로 보고 배우시라고. 뿌리가 내려서 도는 게 보이죠. 이렇게 막 돌아. 그럴 때는 이제 담궜다 빼는 건데 왜냐면 뿌리가 돌면 첫 번째 물을 주면 어떠세요? 뿌리가 빨리 먹어요. 두 번째는 뿌리가 이렇게 돌아서 물길이 있어서 잘 빠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마릅니다. 근데 수태만 있고 위에 떠 있는 상태잖아요. 뿌리가 위에 살짝 있는 상태에서는 담그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습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담그지 마시고 물을 떠서 여기를 쭉 벗어 여기 위에까지 채워요. 위에까지 채우면서 물이 스르르 스며들죠. 그 정도 선에서만 조금씩 주세요. 그러면 벌브가 약간 쪼글쪼글할 거예요. 쪼글쪼글. 그거를 2, 3주 내는 길게는 3, 4주 정도 유지하면 뿌리가 확 돌아요. 어떤 때는 탄력받은 애들은 일주일 만에 막 돌아요. 그럼 돌면 그 다음부터는 담궜다 빼고 담궜다 빼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난을 키울 때 물에 푹 담그세요라는 얘기는 사실 담그는 것보다는요. 샤워기를 쫙 빼주고 쉬었다가 또 빼주고 쉬면 되는데 난이 많았는데 그걸 언제 그렇게 다 해요. 그리고 물 주라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먹는데 물을 그냥 쭉 빠지면 끝이야. 다 줬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담그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담그는 것보다 샤워기로 쭉 빼주고 두세 번 빼주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러면 난 선생님 지난번에는 담그라 그래놓고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샤워기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한 3번, 4번 반복해서 같은 날이 아니라 줄 때 쭉 주고 3-4번 주고 쫙 먹으면 좋아요. 안에 있는 가스도 빠지고 여러 가지 불순물도 빠지고 새로운 물이 꽉 차니까 좋지만 그렇게 해야 돼. 일일이 관리 못하니 그리고 물 조금밖에 안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담글 때 담궈서 푹 흠뻑 줘라. 그런 거예요. 하시면 되고 요거 3개 다 관리하는 법 아시죠?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얘네 상처 있으니까 요건 이해하시고 이런 잎은 나중에 새순이 올라와서 자라면 이렇게 쪼글쪼글한 건 어느 정도까지 펴져요. 근데 완벽하게 이쁘게 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온도, 습도는 카테를 다 똑같죠?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보통 브라질리언 주얼 같은 경우는 노빌리오하고 워커리안하고 노빌리오하고 크러싱한 건데 노빌리오가 약간 추위 약하다 그러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요. 아주 돼지 같은 성격이 잘 자라는 성격이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니까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요때 다시 말씀드리면 과습하면 안 되고 만약에 뿌리를 내리다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점은 뿌리가 썩었어. 근데 그 이유는 워낙 많아요. 저한테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실패했는데 잎이 노래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반그늘에서 더 그늘.
반향지에서 더 그늘로 가야 돼. 왜? 더 이상 뿌리가 못 내리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갖고 다시 뿌리를 내려야되면 햇빛이 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공에 열리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다시 아니면 더 심하면 아예 다시 뽑아서 죽은 뿌리 자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수태만 담그고 수태만 살짝 채우고 얹어놓으라 했잖아요. 그늘 쪽에. 그럼 뿌리 내리면 다시 심으라 했죠. 그 방법을 다시 반복해야죠. 실패했다고 죽진 않고요.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링코렐리아 카틀리아 바이올레시아 시룰리아는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서 한쪽 더 받아도 되는데 가정에서는 좀 너무 건조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뽑아서 분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온 뿌리는 넣으셔도 되는데 뭐 저는 그냥 제거합니다. 이런 뽑았는데 뿌리가 진짜 없어. 얘도 살려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뿌리 있으면 그냥 자르세요. 잘라버리고 단 이런 걸 뽑을 때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누르면 잘 떨어져요. 쭉 빠져요. 근데 얘네들은 눌러지지. 이거 눌러요?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에 넣고 충분히 불리세요. 충분히 불리면 불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 넣고 살짝 흔들면 뿌리가 살짝 톡 떨어져 싹 빠졌을 때 잡고 토분하고 밀착되어 있던 부분이 살짝 느슨해져요. 뿌리가 이렇게 잡혀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통통해지면서 이렇게 떨어져 살짝. 그래서 뽑으면 싹 빠집니다. 그러면 뿌리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도 분갈이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분갈이는 얘도 9cm 화분 정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분 깊은 거, 유약 발라진 화분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톱은 가끔씩 유튜브에서 굵은 바크로 해놓고 설계설계 해놓고 키워도 됩니다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건 아닌데 물 진짜 자주 줘야 돼요. 굵은 바크. 그래서 가정에서 힘들어요. 가정에서 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는 수태로 키우시는 게 좋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나는 가는 바크든 난석으로 잘 키워요. 모래에서 잘 키워요. 그런 식으로 키우세요. 근데 그게 죽지는 않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키웠을 때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끔 댓글에서 난 모래에서도 잘 키우고 거기서 키우십시오. 거기서 잘 키우면 아마도 모래 잘 키우시는 분 수태나 밖으로 옮기시면 훨씬 더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 관리는 좀 틀려지겠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틀리아 워크레나 티퍼 다이와인젤하고 고도이 셀프는 여기 이거는 지금 뿌리가 다 내려 있어 갖고요. 그대로 뽑아서 이렇게 다 내렸죠. 이렇게. 그죠? 수태만 덧대서 토분으로 그냥 옮겨주시면 돼요. 이거는 식재도 털 필요도 없고 식재도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비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렐리아 푸밀라 바 아몰리아나는 여기 있을 텐데 요거 구매하신 분은 단가가 좀 있죠. 요것도 똑같아요. 반그냥 반양지 상태에서 키우시고 요대로 그냥 키우셔도 돼요. 렐리아 같은 경우는 건조에 굉장히 강합니다. 건조해서 죽는 경우 별로 많진 않아요. 아주 진짜 바싹 말려갖고 물 한 방울 안 주지 그러지 않고는 굉장히 잘 견디는 편이기 때문에 요 토분에서 내년까지 충분히 여기 꽉 찰 때까지 키워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분촉이나 분주 얘네들이 좀 고가고 이쁘니까 분양하려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말씀드리는데 두 촉, 세 촉 있을 때 분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가족이 있을 때 분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틀리아 퍼퍼라타 플라메아 상기니아는 한 분이 구입하셨고 요거는 제가 구입하신 분한테 별도로 궁금하시면 이 정도 구입 뭐 3, 40만 원대, 4, 50만 원대 구입하시고 하신 분 대부분이 거의 저보다 잘 아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퍼퍼라타 어느 분이 구매하시는 거지만 잘 키우셔갖고 대장 만드시고 알아서 잘 키우시고 딱 탔는데 딱 찔려. 나 초본데 그냥 샀는데 그러신 분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줄줄이 쭉쭉쭉 나가느라고 그냥 입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였습니다. 라벨 보는 법 다시 한번 보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배워서 알면 어디다 써요? 다 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문화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난 선생님이 도대체 뭐 잘났다고 네가 뭔데 저는 박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난을 키우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지식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로써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판매 방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